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단 환급금이 약 118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에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3년도에는 매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한국 콜마와 마찬가지로 저점 포인트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빠른 반등과 전 세계 시장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탄력도가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 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장중 선물 시장의 매수 매도,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강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흔들더라도 어느 순간 지켜본다면 현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현물 매도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선물과 옵션의 거래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하방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모습들,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른 순환매 시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지켜본다면 시장의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시장에서 선물 강 매도가 나왔을 때 시장이 잠시 출렁인다. 그때 눌림목을 활용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이 종목은 내 포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종목들에 대한 매집의 느낌, 매수의 느낌, 조정식 관심을 갖는 대응 전략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막 올라가기에 따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포스코 그룹주로 갔습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주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내가 사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에코프로 그룹주로 왔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올라가고 에코프로는 조정을 받고 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 박자 늦게 엇박자를 타가지고 추격하니까 그런 거죠. 차라리 에코프로가 올라간다. 그럼 포스코 조정 시에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럼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조정 시에 매수해보는 전략. 저는 어제 방송에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 그래도 단연 탑픽을 하나만 꼽아보라면 이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 그 중에서 조정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야간 특송을 통해서 그리고 작전 리포트 주식 파파라치를 통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누차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바텍 잠깐 볼까요? 바텍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본다면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안내를 드려왔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안내를 드렸을 당시에는 하방은 제한적이다.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살펴봐야 되고 상방은 보다 넓게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더라도 동그라미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의 매수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에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일단 올라와서 잠시 쉬어가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 추가적으로 위까지 우리가 45,000원 구간까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올라갈 때의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의 눌림목에 대한 신규 접근이나 그래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면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요. 바텍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 그 외의 종목들도 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안내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지난주 신성 ENG 태양광 안내를 드렸습니다. 태양광, 신재생, CS윈드, 하나솔루션, 신성 ENG 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안내를 드리고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거래량이 이곳에서 터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폭 줄어든 채로 횡보의 구간을 가고 있는가. 신성 E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원 초반대 1990원, 2,000원 언저리에서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고 횡보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의 가능성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안내드리고 싶고요.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안내를 드려왔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매수를 해 놓으니까 그 이후에 반등의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25,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안내를 드려왔으니까요. 모든 주가의 출발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CS 윈드도 나오고요. 그곳에서 바텍도 나오고요. 그곳에서 하나솔루션도 나오고요. 현대무백스도 나오고요. 여러 종목들 미리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집을 해 놓으면 주가 반등을 한다. 그리고 그 주가의 핵심 요인들은 펀더멘털, 실체, 실적, 기대감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신다면 네 차례가 분명히 옵니다.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그린에너지, IT, 그 뒤로 이어서 헬스케어나 STO, 토큰 증권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추격 매수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펀더멘털 실적 시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K캡이라고 하는 위식도 질환 치료제, 위식도 역류성 질환을 치료하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요. K캡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판권 획득 이후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그런 약품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그곳에서 매출 확대와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임상 3상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경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와 25년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숙취 해소제죠. 이 숙취 해소제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고 헛개차, 헛개수도 이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펀더멘털과 실적, 실체 있는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콜마의 자회사, 그리고 이 기업은 천연두, 두창 백신 2세대, 3세대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최근 엠폭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효능이 있는지 질병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동물 실험 진행 중인 이 기업입니다. 바로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HK 이노엔입니다. 한국콜마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컨디션 헛개차에 대한 비버리지 음료에 대한 매출 포인트 있고요. K캡이라고 하는 위식도 질환 치료제가 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말할 것 없을 것 같고요. 판매사와의 이제 새로운 계약 체결 만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수료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익은 보다 더 높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점점 더 올해는 분기별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았는가 아니면 나빠질 일이 더 많았는가를 봤을 때는 중국, 뛰어서 미국, 넘어서 유럽, 그리고 동남아 등지까지 하나하나 K캡에 대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단 환급금이 약 118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에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3년도에는 매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저점 포인트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33,000원에서 하나의 지지선, 그리고 나서 지난번 지지선을 본다면 37,500원 언저리에서 지지선 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4,500원 언저리에서의 지지선 작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포인트가 나온다면 5만 원까지도 장기 목표가 달성 가능하겠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내 계좌로 받아들이려면 인내심이 조금 더 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된 백신 모멘텀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가 작용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41,000원 구간까지는 홀딩에 대한 가능성들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막 시작한 HK 이노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구간 35,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4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이어지고 상승 탄력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41,000원, 44,000원, 장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도 미 FDA 3상 결과가 나오게 되고 유럽에 대한 판권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5만 원에 대한 목표가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산도 높을 것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격 매수하고 과열된 종목을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 펀더멘털에 대한 준비가 우리 계좌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수익률 극대화와 저평가 종목에 대한 매집 병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